잠들지 않는 국경 도시의 밤. 연암이 이방인이기보다 반가운 손님이었던 것처럼 이 거리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시장에서 산 풍등을 띄워보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연암은 경계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연암은 자신의 세계 밖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암의 여정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황제의 칠순잔치에 늦지 않기 위해 새벽 안개 속에서도 길을 떠나곤 했던 사행단. 게다가 크고 작은 강을 계속해서 건너야만 했죠. 흥미로운 사실은 연암이 걸었던 그 길을 사행단만 다녔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다리가 없고 연암 박지원 시대 때는 나루터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와서 배를 타고 건넜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다리가 생겨 있는데요. 당연히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 군대는 이 길을 통해서 갔고요. 결국에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중공군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있는 모든 길은 이중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이었고, 많은 중국 군대들은 이 길이 전쟁의 길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이것이 전쟁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안에 또 다른 길이 숨겨져 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숨어져 있다.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그 문제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比起非平等演绎。好了。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길을 떠나기 전 연암도 청나라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연암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연암을 특히 놀라게 한 건 조선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벽돌이었죠. 오랑캐로만 여겼던 청나라는 이미 조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맹인을 보며 연암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연암은 혼란에 빠집니다. 책문을 빠져나온 연암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술집으로 향하는데요. 저도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홍줄기 같습니다. 몽고군이 쳐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식당 주인. 오래전 국경이었던 이곳 역사를 알고 있진 않을까?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 보기로 했는데요. 어딘지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这叫边面。 边门一面山，为什么这叫边面嘛？是啊，俺们这儿就是有一面是山，一面是全是拉的，一面全是没有拉的，叫一面山。 견문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대충 뜻은 전방의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은 这我岁数小，应该不了解这个。就因为我现在这个岁数哈，根本就不知道它这个地方究竟叫边门，这边门什么叫边门，我不清楚。 여기 조선 사람들도 자주 오나요? 旅游季节中过来，冬天时候很少，一般就是在这个季节中能过来能多一点，过来旅游看一看。 장사는 잘 되세요? 他说吗？ 장사는 잘 되세요? 啊，生意挺好。现在是赶上年节上啊，那人呢，人多，就是一人几个人，人那全是人，那有去赶上年节一般都3、4万人。它这个就属于边境能城市一点，然后交通能方便一点，啊，然后城市讲富裕，这个地方还可以。 各方面还都可以。 이야기를 나눌수록 첫인상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这中国字写不错。 今年几岁？ 今年多大？45。 45。 嗯。 47。 啊，比我高2岁。 네, 또래들이 하고 인터뷰하네. 아, 반갑습니다. 친해질만 하니 또 헤어질 시간입니다. 我也希望你再来中国做客。好。 谢谢。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진실. 우린 과연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늘 연암 그 눈을 감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문장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만나서
같이 대화를 했던 그 식당 주인의 외모도 뭐 좀 이렇게 씻으면 좋을 텐데 왜 안 씻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외부에서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밖에서 그 사람들 세계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식당 주인의 세계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 왜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면 아마 뭐 자기의 그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가족을 자기가 부양해서 잘 살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냥 눈을 감고 가라 라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이구나라는 걸 오늘 이렇게 느꼈어요. 내내 빗줄기가 그칠 줄 모릅니다. 연암의 여정도 그랬습니다. 책문을 지나온 연암은 여름 장마에 자주 발이 묶였습니다.好护上可以护一。哎呦！ 화창한 여름날, 연암은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난생 처음 본 지평선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끝도 없이 펼쳐진 요동벌에서 열하일기 속 최고의 문장이 탄생합니다. 연암이 남긴 문장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봅니다. 제가 와보니까 눈물을 흘릴만 해요. 여기 책문 들어오기 전까지 아마 제 생각에 고생을 굉장히 했을 것 같습니다. 연암이 뭐 중국에는 뭐 가보고 싶고 또 그 사인길에 대해서 얘기도 듣긴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드디어 이제 팍 트인 땅에 오면서 여기서부터 중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드디어 다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이제 드는 거죠. 그렇다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암은 자신을 새로 태어난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이처럼 새로운 세상 앞에 서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행의 진정한 묘미는 예기치 않은 만남에 있죠. 공식 임무가 없었던 연암은
틈만 나면 친구를 사귀러 길을 나서곤 했습니다. 안녕. 우연히 만난 마을 주민의 집에 초대됐습니다. 완전 반대예요. 한국에는 아저씨가 이거 사오면 아줌마가 요리할 텐데 여기는 아줌마가 사오면 아저씨가 요리. 正忙。 빨래는 그럼 누가 해요? 洗衣服谁洗？洗呀，洗你脚，有时候他搓。 빨래도 아저씨가 해요? 원래 걱정 제가 하고. 한국에 가면 이거 완전 반대거든요. 아저씨가 밭 해가지고 농사 지면 아줌마가 요리하고. 啊，咱家这边也是，咱家他发一下大地。嗯 에이, 그래도 예. 对 뭐 ，他那就是 표정이 되게 좋으세요. 아저씨가 일 对 다 하니까. 对对。挺不错的，挺开开心心的过。 아, 큰일 났네 이거 방송하면. 他 한국 他 남자들 他发一下大地的，人大地埋的。 당장 나부터 양념이에요. 啊，对对。 네. 아, 이거 팥면 같은 거다. 나 옛날에 이런 거 먹어봤어요. 这会儿一会儿那面아. 오, 맛있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느덧 또다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어떤 순간보다 충실한 여행지에서의 만남.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